네, 안녕하세요. 루키로 돌아왔습니다. 최규현입니다. 자, 오늘 만날 루키는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움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이 명사용의 활용어죠. 이 뭐 아름다움, 뭐 남자다움, 뭐 이런 다움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다움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말과 행동의 갭이 작을수록 두터워지는 터라는 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뭐다움이라는 뜻은 내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를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남자다움! 오늘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오늘의 루키 인터뷰의 주인공은 우리 박혜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우, 소리 쩌렁쩌렁합니다. 들으셨죠? 목소리 우렁찬 기세다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박혜석 전문가, 일단 한국경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를 드리면서 오셨으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박혜석 전문가 인사드립니다라는 신고식의 인사를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혜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해석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하면서 제일 느낀 바가 그거거든요. 왜 개인들은 맨날 꼭지에서 물릴까? 저는 그거를 풀어주고 개인들도 돈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원칙이거든요. 개인들도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맨날 추격해요. 글지 말고 괜찮은 주식, 실적이 있는 주식, 그리고 높이 있는지 말고 아래에 있는 주식. 제가 종호 시장에서 제 개인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6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는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선수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초보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을 수익 낼 수 있을까? 제가 딱 3개만 줬습니다. 2차전지 사라, 괜찮다. 삼성전자 그때 5만 원, 6만 원 쪽이었어요. 삼성전자 사라, 안 물린다. 초보들은 안 물린 쪽을 해야지. 왜? 물리면 홀딩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지금 올라갔죠? 자동차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그래서 다 수익입니다. 박혜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요. 뭐 명쾌하고 명확하고 시원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요. 이 사투리도 또 뭔가 굉장히 또 구수하고 매력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우리 박혜석 전문가가 한국경제TV에 오셨습니다. 제가 들었더니 벌써 이 시장에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신 지, 그리고 주식을 시작하신 지 거의 뭐랄까요, 강산을 3번 정도 거의 겪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 연차도 좀 되신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비밀로 해야죠. 그래요.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20년도에, 2000년도에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 들었는데, 이 계기가 너무 신선합니다. 이 전문가로서 들어온 계기,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 얘기를 먼저 짧게 들어보고, 오늘 또 궁금한 이야기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라고 다 처음부터 벌진 않습니다. 저도 깨졌습니다. 뒤지게 하루 종일 매매해서 분명히 오전에 벌었다가 오후에 더 하다가 깨지고 하루 종일 매매하면 돈 벌 줄 알았고 등허리에 땀난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돈 벌 수 있고, 저도 키움증권을 이렇게 이야기 되나요? 증권사 이야기. 모 증권이라고 하시죠? 예, 모 증권사에서 매매를 할 때 얼마나 매매를 많이 했으면 상품권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매매를 잦은 매매 하나, 매매를 나중에 천천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 돈 버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들이 돈을 벌고 싶을 때 단기 매매 한다면 저는 손수라고 해서 뭐 다른 거 없거든요. 손절,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이게 주식에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무조건 사면 물리고 그냥 홀딩해. 손절할지도 몰라.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고 이치가 낮은 종목들을 사야 하는 거고, 아무리 신고가고 뭐 주도 주고 TV에서 떠들든가 말든가 안 해야죠. 근데 그것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고, 그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장 자체가 지금은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꼭지를 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개인들이 물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제가 얘기 듣기로
나도 주식 전문가에게 가입을 했었다는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도 저도- 개인 투자자 때 예, 그 저도- 얘기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 그런 말을 했고 공방이든 타 방송국에 있을 때도 그 말 했거든요. 저도 전문가 방송 들어봤어요. 근데 들었을 때 수익이 나는데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하게 됐죠. 전문가를 하시게 됐다. 예. 깨졌어요. 근데 전문가를 하시게 됐다.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깨졌는데 전문가 방송을 들어갖고 무조건 저는 그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저보다 뛰어난 사람, 저보다 더 먼저 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배웠는데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래서 기준과 원칙과 내 성향을 이야기한 이유가 전문가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무조건 물리는 스타일인데 전문가 방송을 들었는데 그분이 추격하는 매매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뭐 급등주를 좋아한다면 본인이 급등주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했을 때 해버릴 때 깨질 수 있는 거고 나는 급등주를 좋아하는데 맨날 중장기 홀딩한 거 있으면 답답해서 팔고 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선택할 때 저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전문가 방송 들어도 깨지지? 분명히 번다고 했는데 저도 전문가하고 있지만 분명히 번다고 했는데 왜 깨지니까 어떻게 하면 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2-3시간밖에 안 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도 새벽 2-3시까지 일을 하면서 하는데요. 장이 끝나면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러면 오늘이 12월 3일인가 2025년도? 그러면 2024년도도 12월 3일이 있었을 것이고 2023년도도 12월 3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은 이제 AI 많잖아요. AI 있고 그럴지 몰랐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빅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확률이 높은 쪽. 그래서 저는 뭐 70%도 있고 60%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51%만 돼도 기계적으로 매매하면 수익 나요.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회원들한테 대부분 80%, 90%의 확률에 있는 그리고 어떤 종목의 수익보다도 총 계좌에 수익 나게끔 하는 쪽을 매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한테 그런 거를 원하고 싶고 저도 깨졌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저는 방송 온 이유가 우리 딸랑구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들도 전문가 방송을 듣고 돈 벌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시네요. 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문가 방송에 들어가서 난 손실을 봤다. 그게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손실 보지 않는 전문가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전문가 하셨다는 말씀을 약 한 3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명쾌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근데 대단해요. 이게 굉장한 용기 더하기 확신, 자신감.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 대표님 경력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상을 휩쓴 압도적인 성과. 보통 여러 상을 휩쓸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압도적인 성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이죠. 노력의 결과고 최선을 다하면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요. 노력하면 배반하지 않는다. 그럼 원동력은 노력이다. 예, 노력. 제가 지금도 이 정도 이치에 왔어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회원의 돈, 귀한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고 제가 깨졌던 하고 나서 똑같은 하늘인데 깨졌을 때 하늘하고 제가 벌었을 때 하늘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이 하창해도.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이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보면 주식 전문가들 보면은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관리를 누가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과가 확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만의 리스크 컨트롤 방식은 무엇이면서 또 일반 투자 전략과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만의 리스크 관리 방법,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주식 좋죠. 근데 저도 주식으로 해갖고 벌어도 받고 깨져도 봤는데 제가 파생이라는 상품을 하게 된 이유가 애국인들은 왜 1년마다 돈을 빼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애국인들은 안 깨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애국인들이 파생하고 안 깨지냐? 깨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식, 파생하고 같이 합쳐서 그들은 1년 기준으로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애국인들은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매수를 하면서
이들도 손절을 해요. 근데 이들은 결론은 1년 기준으로 합쳐서 수익을 낳은 것처럼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한테 쉽게 이야기한다면 파생은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파생하면 폐가만시 한다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고 보거든요. 애국인들이 폐가만싱 할 것 같으면 지기들이 왜 만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왜 깨지냐? 네이키드 매매. 그냥 한쪽만 불나방처럼 붙어버리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애국인들처럼 주식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면 1억의 주식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내가 더 목표치를 크게 갖고 여기서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기준에서 30% 빠지면 3천만 원 깨지잖아요. 근데 옵션이라는 상품, 우리 자동차도 옵션 있는 것처럼 주식의 옵션도 이 많은 돈도 하면 안 됩니다. 1억 기준으로 300만 원 했을 때 만약에 빠졌을 때 30% 이상 빠졌을 때 300만 원이 1000% 간다면 3천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안 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어찌됐든 계좌는 번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300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20, 30% 올라가면 오히려 3천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깨져봤자 2,700만 원 벌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좌를 늘려가는데 개인분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식 매수하고 있어도 콜 매수해버리고 선물 매수해버리고.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보기와 달리 굉장히 섬세하게 안전장치를 걸어준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포인트는 그겁니다. 나는 생긴 거는 굉장히 또 약간 꼼꼼해 보이시는데 이 말투와 행동과는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게 안전장치를 걸어서 매매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박혜석 전문가를 겪으신 분들은 결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결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게 몇 분 안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과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다름을 느끼는데 뭐라고 할까요? 대표님만의 그 결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회원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수익이겠죠. 꾸준한 수익. 꾸준한 수익일 것이고. 그럼 다른 전문가들보다 수익이 월등하니까 결이 다르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개인들한테 저는 중장기로 투자해서 단 한 번도 손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빵이 아니라 그래서 파생으로 번 돈으로 이 종목이 좋아. 그러면 중장기로 투자해. 그 한국전력도 제가 2만 원 이하일 때 했던 것이 올라요. 분명히 한국전력의 주도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주식. 그리고 TBS도 제가 2022년도 TV에서 방송했을 때 그때 시장이 하락장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유일하게 거치형으로 투자할 수 있다. 거치형이에요. 시장이 하락장인데 조선주 사라. 이런 식으로 우량주지만 지나고 나면 나중에 조선주가 좀 주도주가 됐잖아요. 개인분들이 좀 그런 매매를 했으면 해요. 근데 조선주를 추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좋게 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수주를 많이 하고 뭐 3년 먹거리를 했다, 4년 먹거리를 했다 해도 안 움직이니까. 근데 그거는 투자죠. 주식을 투자하면 개인들도 안 깨져요. 그래요. 대표님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시고 말도 좀 목소리도 크시고 좀 시원시원하고 좀 명확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말씀의 내용은 엄청 섬세하시네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굉장히 꼼꼼하시고 엄청 섬세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카메라라는 장치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느끼는 것과 또 옆에서 바로 연극처럼 옆에서 바로 앞에서 보는 그 느낌 에너지라는 거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아마 카메라를 통해서 가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명확하시고 명쾌하시고 남자다우셔 보이는데 엄청 섬세하다 이걸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대표님만의 골수층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표님과 함께하면 어떤 투자자분들이 대표님과 함께하면 가장 좋을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좌가 빵빵해지고 풍성해질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파생을 하면서도 주식과 파생을 같이 하면서도 장기원들이 많아요. 뭐 5년, 10년 이런 장기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첫째 조건이 일단 수익이 나야겠죠. 수익이 나야지
제 회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익이 나야지 연장을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 플러스 그분들이 어찌됐든 뭘 알고 왜 내가 했고 우리 대표가 왜 이 이야기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계좌가 늘면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좋은 강좌만 하고 했을 때 내 계좌가 수익 안 나면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요. 일단은 먹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일단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하고 다음에 벌면 그 다음에 노력해. 그래야지 뭘 알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이 수익이 났는데 예전에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본지를 몰라요.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깨져요. 뭘 모르니까. 근데 벌면서 이거를 왜 벌었는가를 알려주면 오 그랬네. 다음에라도 이렇게 해라는 게 실전을 통해서 납득을 계속 시켜주신다는 거군요. 그냥 일방적으로 리딩이 아니라 납득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럼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으신 것 같고 리더십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가족이 보는 박혜석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까칠합니다. 까칠해요? 네. 오. 까칠한데 그래도 해줄 건 해주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한 그런 네. 그렇다면 친구들이 보는 우리 박혜석 전문가 그러니까 친구 박혜석은 어떤 친구인가요? 친구들 사이에선 친구들이요? 친구들 안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왜 그러냐면 주식에 미치다 보니까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보게 되죠. 만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를 본다면 까칠하고 있죠. 그것도 까칠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 회원분들이 보는 회원분들하고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요. 그러죠. 그렇죠. 친구보다 더 많이 지금은 친구를 못 보지만 네. 친구보다 더 많이 보는 이 회원들이 보는 우리 박혜석 전문가로서는 어떤 평가를 해주시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수익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까칠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들은 수익이 나고 하니까 나 좀 까칠하죠? 그러면 까칠해도 좋아요 이러겠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직업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면 계좌가 꾸준히 나고 그분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지. 만 친절한 모델 계좌 깨지면 필요 없잖아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까칠하다는 표현 해주셨는데 보통 결론은 회원분들도 까칠한데 뭐 수익이 그만큼 나는데 까칠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까칠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파생이라는 상품은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남들이 알다시피 파생 제가 이야기하지만 위험한 상품인데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 선물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지만 주식도 당연히 하죠. 근데 옵션 할 때 300 이상을 하지 말아게요. 왜? 옵션은 그냥 깡통도 찰 수 있지만 10배도 먹을 수 있고 저는 7,000%, 그러니까 70배도 매겨준 적도 있고 10배도 타 방송국에서도 자주 매겨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배팅한다. 제로센 게임이잖아요. 파생은.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그리고 큰 배팅은 주식 선물. 주식 선물을 얼마든지 차올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상품이고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옵션은 한 달 기준으로 끝나는 상품이고 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 까칠하면 주잖아요. 예. 갑자기 학창 시절 생각나네요. 호랑이 선생님. 네. 학교에 다니면 무서운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학교를 떠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선생님만한 선생님이 없었다는 이야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우리 박혜석 전문가가 약간, 그런 느낌의 전문가가 아닌가. 있을 때는 까칠하니까, 왜 그래? 왜 저래? 근데 뭐 수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잠깐 떠났다 뒤를 돌아봤을 때, 박혜석만한 사람이 없네라는 그런 여운을 주는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제가 섬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박혜석이라는 전문가가 한국경제TV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1등 경제TV로 오셨는데 박혜석은 까칠하다 이런 표현도 써주셨어요. 네. 한국경제TV에서 박혜석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으실까요? 박혜서의 이름 자체를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진짜 개인들을 깨지게 안 하겠구나. 저 사람하고 뭐 회원 가입을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진실되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납득이 가구나. 저는 회원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주관적인 내가 이야기하는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 말이 맞는가를 판단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경제에 있는 회원분들 이런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저라는 박예세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로 개인들을 안 깨지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바닥을 떠났을 때도 박예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남겼을 때, 박예석 그리요. 저 사람은 그리요.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혜석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럼 끝으로 제가 뭐 질문을 드린다고 드려봤지만, 우리 박혜석 전문가가 이제 한국경제TV 우리 가족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하실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 위는 없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1등이 곧 아시아 1등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데, 자, 끝으로, 이 말씀은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카메라를 보시고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인분들도 저는 매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방 때도 마찬가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 개인들도 돈 벌 수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은 개인들이 불패잖아요. 근데 주식은 맨날 깨져요. 우리나라 시장에 10,000포인트 가도 개인들은 깨집니다. 근데 저는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향, 어떤 성향인지, 제가 저번에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향이 어떤지, 내가 장기 투자가 통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마 필요 없어요. 테마는 모멘텀 올라간 주식은요,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올라갔다 그대로 옵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이 있는 주식은 실적에 수렴한다고 저는 100% 장담하거든요. 그것을 높은 위치 말고 낮은 위치. 이게 제가 조선주도 그때 추천한 이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2022년도 9월 28일 날, 그때는 아마 한국경제도 없었을걸요? 한국경제도 추천할 때 저는 매일 아침에 방송 출연하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PD님한테. PD님, 저 종목 추천 안 할게요. 방송, 한국경제도 어찌려면 모르겠지만 방송 출연하면 종목 추천하잖아요. 특이하게 종목 추천 안 할래요. 그 대신 바닥 나오면 제가 누구 못지않게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9월 28일인가요? 2022년도 9월 28일 날 그 무거운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 바닥할 걸 아니까 코덱스 내버리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추천했습니다. 왜? 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거 무조건 깨지지 않는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힌트는 줬어요. 이거 손절 안 나가겠는데요?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서 올라갔습니다. 개인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니 제발 공부 먼저 하고 주식하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야지 어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실적 있는 주식으로 사라. 그리고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도 저도 단기 매매로 더 벌어봤습니다. 단기 매매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분석하고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박혜석 전문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옆에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한국경제TV에서 유일무이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결이 다르다라는 아까 그런 말씀을 인터뷰 중에 드렸습니다. 그 결이 다름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남자다움, 그리고 명쾌함, 그리고 정확함, 거기에 섬세함, 거기에 까칠함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우리 박혜석 전문가, 한국경제TV에서 활약하는 걸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지켜보면서 우리 박혜석 전문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